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같은 차량 어떤 차량일까요? 성공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그대여, 그랜저를 뽑아라. 성공의 상징 그랜저를 오늘 이렇게 한번 모시고 와봤습니다.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IG에서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GN7이라는 이제 등급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오늘의 그랜저 같은 차량은 일단 등급 자체가 세 가지가 있지만 최고급 상위 트림인 캘라그리피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만 보시게 되면은 4,604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차량을 한번 보기에 앞서서 자, 이거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이 웰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랜저가 너무나도 고급지고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면에 한번 그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신기한 독특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의 크롬으로 마감 처리를 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 크롬을 넣어줌으로써 원가 절감 또한 많이 하지 않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간 LED만 들어오는 라이트고, 이 얇은 게 헤드라이트는 아닙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2점식으로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나와 있는데,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화이트 HID가 들어가 있는 LED 헤드라이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측면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학적인 서스펜션이냐 하면은 일단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전방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노면을 먼저 읽고 서스펜션이 어떻게 이 노면에는 움직여야 될지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서스펜션의 이름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하고 측면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4,990mm로서 5m가 되지 않는 길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GN7 같은 경우에는 5,035mm로서 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기준을 초과를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랜저 또한 준대형이 아닌 대형으로 이제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원래는 휠 자체가 19인치 번개 휠로 나옵니다, 원래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었기 때문에 휠이 이제 20인치로 나온다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옵션이 두 개가 갈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갈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잉크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128만 원인데요. 뭐 아예 안 넣으시는 분들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랜저 또한 이제 제네시스 G90의 라인에 맞게 패밀리 룩이죠. 이렇게 오토 플래시 도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딱 문 열어보면 뭐야? 그랜저인데? 뭐야?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죠. 프레임리스 도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랜저 XG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마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XG에 예전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딱 문을 닫았었을 때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는 반자동 시스템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짐으로써 반자동 시스템, 창문이 살짝 내려갔다가 문이 닫히면 창문이 딱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반자동 이제 옵션도 들어가 있고, 이 그랜저가 5m가 넘어가면서 뒷좌석에 대한 편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뒷좌석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릴 수 있는 그 이유 중 하나가 헤드룸이 여기 있습니다, 뒷좌석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또한 뒷좌석을 쫙 빼므로써 그런 디자인적인 역학 요소를 좀 첨가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2.5 그랜저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이죠. 하이브리드 아닙니다. 후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후면을 한번 와봤는데, 후면 같은 경우에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이 웰컴 라이트가 진짜 굉장히 뒤에가 훨씬 아름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 후면 같은 경우에 좀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좀 안타까운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뒤에 후면에 이제 방향지 시등이 좀 안타까워요. 지금 너무 하단에 나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뒤에 높은 트럭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방향지 시등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솔직히 좀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향지 시등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무빙 턴 시그널이 되지만, 비상등을 넣었을 때는 무빙 턴 시그널은 안전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한번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단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후진등을 딱 넣었을 때 후진등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 하단부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안전상으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소 아쉬운 점 또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단부를 보시면은 크롬 라인 이런 것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플러 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중후함을 쫙 끌어내기 위함은 좀 다소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전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 넣는 버튼을 뭐 어디에 버튼을 넣지 않고 현대 요 로고 앞에 딱 누르시면은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방식은 예전에 LF 소나타에서도 사용을 했던 방식이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뭐야, 와,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디 넓은 트렁크를 뒤로 하고 한번 실내 한번 들어가서 리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보기 전에 도어 먼저 한번 쫙 살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다소 아쉬운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메모리 시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하단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문 트림 자체가 이제 윈도우 버튼들이나 이제 뭐 사이드 미러 모든 버튼들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의 마음을 자극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살짝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단을 딱 보시게 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알다시피 벤츠가 거의 최고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핸들이죠. 약간 토레스 핸들 같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굉장히 이쁜데요. 왜냐면 이제 모드를 좀 바꾸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빨강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마이 드라이브 하면은 보라색, 에코는 초록색, 노멀은 약간 하얀색의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허리를 양쪽을 탁탁 잡아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랜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긴 했네요. 그 일체형 이제 콕핏으로 굉장히 예전 벤츠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판과 이 클러스터 계기판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택시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공조 버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택시 미터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기어봉은 따로 넣는 곳이 없죠. 이쪽에 컬럼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위로 하면 드라이브, 밑으로 하면은 후진, 살짝 올리면 N단, 파킹은 옆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은 패들 시프트가 좀 다소 작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불편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인지 이제 포컬 사운드 시스템은 여기 옆에 들려 있는데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질은 뭐 탁월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그래피 등급이라 그런지 여기 캘리그래피 등급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굳이 달지 않으셔도 되고요. 국산차답게 수납 공간 자체는 굉장히 해자스럽다. 너무 해자스럽네요, 이거. 뭐 요 정도면은 굉장히 해자스럽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후면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드룸 자체가 뒤에 있다 보니까 C필러 쪽에 이제 얼굴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한 장점들은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이제 옵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뭐 블라인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뒷좌석에 옵션을 넣게 되면은 딱 이 팔걸이를 딱 열었을 때 여기에서도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깁니다. 이제 시트도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차량에는 그런 옵션들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147만 원의 뒷좌석 VIP 패키지를 넣게 되면은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뒷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이 이렇게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뒷좌석에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는다던가 하시면은 그런 점들은 좀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통풍은 빠지지만 열선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존 에어컨은 빠지고 이렇게 조금 독립식으로 안 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좀 문제가 많네요. 뒷좌석에도 좀 공조 버튼을 좀 만질 수 있게 조금 나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요런 데도 좀 원가 절감을 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 자체는 와 엄청 넓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뒷좌석이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거를 다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공의 상징 그랜저 GN7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차 솔직히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다. 하지만 조금의 단점은 있다. K8과 비교하시는 분들은 중후함이냐 스포티함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선발주 차량 그리고 특판 차량으로 나온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금액, 빠른 출고, 승인까지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JDS에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